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유소에서 김태호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섭게 불어왔고 그의 두 손은 두꺼운 장갑을 껴도 여전히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유니폼을 입고 차 한 대 한 대를 정성껏 응대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늘 자신에게 물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태호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어머니의 약값과 병원비를 책임지는 건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그날 오후 낡은 경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차창이 내려가자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부인 박순애가 얼굴을 내밀었다. 주름진 손으로 핸들을 잡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10,000원만 넣어주시겠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유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순애가 지갑을 찾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 어떡하죠? 지갑을 두고 왔네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민자의 당황한 표정을 보자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의 규정이 떠올랐지만 떨리는 손과 초조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냥 넣어드릴게요. 나중에 지나가실 때 갚아주셔도 돼요. 박순애는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받는 건 예의가 아닌데. 태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안전하게 가세요.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유소 매니저 오동민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태호를 노려보았다. 김태호,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내 개인 자선 단체야? 태호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서요. 하지만 동민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오늘 끝나면 내 방으로 와. 규정을 어긴 데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태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진 채 서 있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거리를 감싸 안은 이른 아침. 김태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좁은 원룸 창가에 서 있었다. 해고된 이후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떠올리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려진 결정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돕던 순간 마음 깊숙이 느낀 따뜻한 만큼은 후회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창문 밖으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번쩍이는 외관이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았다. 잠시 후 차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단정한 수트를 입고 내렸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다가와 말했다. 혹시 김태호 씨 계신가요? 태호는 놀란 나머지 커튼 뒤로 숨었다. 혹시 주유소 측에서 더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숨죽이고 있던 그때 남자가 다시 말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어제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어제 그 할머니의 아들? 심장이 두근거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자 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씨 맞죠? 네. 맞습니다만 할머니의 아들이시라고요? 네. 어제 어머니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루 종일 당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태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별거 아닌데요.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당신이 보여준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순간 태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 아직은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현우가 명함을 내밀었다. 강그룹 대표 강현우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태호는 놀란 눈으로 명함을 바라봤다. 설마 그 대기업 강그룹의 대표님이세요? 현우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기 전 제가 직접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태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유소를 인수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당신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유소의 새 매니저 자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태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직원이었던 내가 주유소의 매니저라니? 대표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현우는 단호히 말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주유소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회사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태호는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삶의 벼랑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감각이 전해졌다. 김태호,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김태호는 주유소 매니저로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해고당한 주유소로 다시 돌아가 매니저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창가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주유소에 도착하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다. 유니폼 위에 매니저 명찰이 달린 탓일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낯선 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감쌌다. 김태호 씨, 오늘부터 매니저라면서요? 한 직원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사를 받아주기보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심쩍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당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매니저라니. 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표정에 드러나 있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 태호는 주유기 상태를 점검하고 고객 응대를 살피며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협조는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았다. 주유소 구석에서는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이 매니저라니 말도 안 돼. 태호는 모른 척하며 고객에게 다가가 친절히 인사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갈 무렵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왔다. 검은 창문이 내려가자 중년 남성이 나왔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기름 가득이요. 태호는 웃으며 다가가 주유기를 들었다. 주유가 끝나갈 무렵 남성은 창문을 올리더니 주유소를 빠르게 빠져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태호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전력 질주로 차를 따라갔다. 운 좋게 앞쪽 도로 신호등에 걸린 차를 막아서자 운전석 창문이 다시 내려갔다. 뭐야? 왜 이래요? 손님, 결제를 안 하셨습니다. 남성은 태연하게 웃었다. 아, 깜빡했네. 근데 내가 여기서 기름 자주 넣잖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태호는 단호히 말했다. 규정상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잠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성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카드를 건넸다. 결제를 마친 후 차는 빠르게 사라졌지만 태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해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직원이 다가왔다. 매니저님, 아까 멋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태호는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는 것임을 깨달았다. 겨울의 끝자락, 주유소는 눈에 띄게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김태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유소 운영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침에 주유소 출입문 앞에 놓인 익명의 메모 한 장이 그 이유였다. 이곳은 우리 동네의 주유소다. 외부인이 들어와 깔아뭉개는 꼴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당장 사라져라. 태우는 종이를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그는 즉시 강현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주유소 앞에 이상한 협박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놀라지 마세요. 성공하려는 곳에는 늘 저항이 따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에 굴복할 수는 없어. 하지만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주유소 외벽에 새겨진 커다란 낙서를 본 태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떠나지 않으면 불이 날지도 모른다. 직원들도 불안해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매니저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괜히 여기서 일하다 다치는 거 아니에요?
태호는 불안한 직원들을 향해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이 주유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협박에 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그날 저녁 강현우 대표가 주유소를 찾아왔다. 태호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대표님, 아무래도 전 매니저였던 오동민이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지역 커뮤니티에 주유소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튿날 경찰이 주유소를 찾아와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외벽에 남겨진 지문을 채취하고 주변 CCTV를 확인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오동민이 새벽에 주유소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며칠 후 주유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태호 매니저님 맞습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에 태호는 긴장했다. 네, 맞습니다. 이대로 계속 버티면 당신만 다치는 게 아닐 겁니다. 가족도 생각하세요. 전화는 끊겼고 태호는 손에 힘이 빠졌다. 가족까지 건드리겠다니. 태호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조금 불안하더라도 저 반드시 이겨낼게요.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착한 마음이 이길 거야. 그날 밤 태호는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주유소를 지켰다. 새벽 3시쯤 창밖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창문을 살짝 열자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주유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태호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5분 후 경찰차가 도착하자 남자는 달아났지만 결국 골목길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남자의 후드를 벗기자 드러난 얼굴은 오동민이었다. 경찰이 그를 연행하자 동민은 태호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뭔데 이 주유소를 바꾸겠다고 설치는 거야. 이 동네는 원래 이랬어.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아니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신뢰하는 주유소로 바꿀 겁니다. 경찰차가 사라진 뒤 태호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호 씨, 강현우입니다. 대표님, 동민이 체포됐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태호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변화라는 신념이 더욱 단단해졌다. 주유소의 새로운 관리자로 임명된 김태호는 나날이 변화하는 주유소 풍경 속에서 책임감과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냉소적 시선과 경계심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출근해 기름 탱크를 점검하고 직원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주유소 바닥을 정리했다.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친절히 인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폈다. 이러한 태호의 모습에 일부 직원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앉았을 뿐이야. 이런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은근히 퍼져나갔다. 특히 전 매니저였던 오동민의 그림자는 여전히 주유소를 감싸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 물었다. 이 주유소가 이제 강그룹에서 운영한다던데 정말인가요?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강그룹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름을 가득 넣고 떠났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와 주유를 마친 뒤 결제를 하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가려는 것이었다. 태호는 놀란 눈으로 이를 지켜보다가 주유기가 멈추는 순간 재빨리 뛰어가 차량 앞을 막았다. 손님, 결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운전자는 선글라스를 내리고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너 같은 게 뭔데 나를 막아? 나는 이 주유소 VIP야. 태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직원들이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순간이 중요했다. 자신이 주유소를 어떤 태도로 이끌어갈지를 보여줄 기회였다. VIP 고객이시더라도 규정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 주십시오.
운전자는 헛웃음을 지으며 차 시동을 끄고 내렸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태호의 발 앞에 던졌다. 거 됐지? 그깟 기름값 가지고 유난 떨기는. 태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돈을 줍지 않았다.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정당한 서비스에는 정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던지신 돈은 주우셨다가 카운터에서 결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듣던 직원들 중 한 명이 눈을 반짝였다. 늘 불안해하던 직원 박민수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김 매니저님, 제가 같이 안내하겠습니다. 태호는 민수에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고객을 카운터로 안내했다. 결국 손님은 투덜거리며 정식으로 결제를 마치고 떠났다. 사건이 끝난 후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박수를 쳤다. 누군가 말했다. 와, 우리 매니저님 대단하네. 진짜 규정을 지키는 게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후 강현우 대표가 주유소를 찾아왔다. 태호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맞이했다.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당신이 지난번에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막힌 장면을 목격했네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주유소를 한 바퀴 둘러봤다. 주유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김 매니저님 덕이죠. 태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태호는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밤 태호는 어머니의 병상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는 주유소 직원들이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항상 성실했잖니.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라. 태호는 다짐했다. 이 주유소를 모두가 웃으며 찾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유소에 새로 세워진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김태호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 지갑을 두고 온 박순의 할머니에게 10,000원어치 주유비를 내준 순간, 그리고 매니저 오동민의 차가운 해고, 통보,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태호는 이제 진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유소가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기 친절한 주유소라면서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람 냄새가 난다고 들었어요. 손님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직원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특히 박민수는 태호를 따라 매일 성실히 근무하며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했다. 매니저님, 오늘도 기름 만땅 넣고 갑니다. 민수의 밝은 목소리에 직원들이 함께 웃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편한 시선이 존재했다. 전 매니저 오동민은 태호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김태호는 불법적으로 주유소를 차지했다. 강그룹이 돈으로 지역 상권을 장악하려 한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며칠 뒤 주유소 고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매니저님, 이거 어떡하죠? 손님이 반 이상 줄었어요. 태호는 잠시 고민하다 결심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실하게, 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자. 직원들과 함께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을 돌며 설명했다. 저희 주유소는 고객과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주유소에 찾아왔다. 그는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김 매니저님,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소액의 기부금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할머니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이 이 동네에 큰 울림을 주었소. 나도 언젠가 같은 친절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이렇게 마음을 전합니다. 태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직원들과 함께 이 사연을 나누며 말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잊지 말자고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몇 달 후 주유소는
단순히 기름을 넣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의 쉼터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음료 제공,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긴급 주유 지원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강현우 대표가 주유소에 들렀을 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 매니저님, 이제 주유소를 넘어서 이 지역에 희망을 주셨군요. 태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대표님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걸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요. 현우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엄마, 이제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유소 간판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한 문구 속에 태호는 자신의 모든 인생 철학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